2, 3, 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아를 연호하는 분들, 저분들 누구냐면 최강욱 팬카페 회원들이야. 그래 무슨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털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헌재 이 얘기가 무척 알찬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뜨문뜨문 기사 들었어요.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변호사 중에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이재화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자, 헌재 많이들 궁금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쟁점이 무엇인가, 언제쯤 재판할 것인가. 예. 이거 정말 관심사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퇴진 행동은 박근혜 즉각 퇴진, 예. 그다음에 대행 황교안 퇴진. 예. 근데 황교안 이 아저씨가 네. 대선 주자의 3% 나오면서 명함 놓더라고. 아주 꼴값을 제대로 떨고 있더라고. 대통령 코스프레를 넘어서서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지금 여러 군데 요구하고 예. 막 의전을 요구하고 그런다는데. 의전도 네. 대통령보다 더한 요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나 그것도 하여튼 그것도 참 정말 그것도 물거냐 물거. 정말 진짜. 멋진 놈이야 그거. 하도 뭐 들고 나는 걸 몰라. 참 나 정말 진짜 멋진 놈이야. 예, 살다가 별걸 다 만나요 정말. 아니 또 요즘 표정 보면 예. 근엄해졌어. 막 딱 해서 무슨 마이클 잭슨이 문워크하듯이 이 자식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 지금. 나 참 가짜나 가지고 진짜. 아이고. 우병우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그걸 보면. 예. 아니 문자로 이미 해임 통보 받은 놈이 어디서 지금 그런 개폼을 잡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에 빚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해임 통보를 받았잖아. 받았기 때문에 빚이 해임 없다고요? 통보를 받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네. 김병준 총리를 임명을 해놓고 예. 황교안한테는 그때는 통보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줬다는 거. 그렇죠. 네. 거기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나 봐. 아니 문자 메시지가 오긴 왔다 그랬잖아요. 문자 메시지로 해임 통보 받은 거야? 예. 총리가? 예, 그랬다니까. 자랑이다. 지가 퇴임식 열받아가지고 퇴임식까지 준비하라고 했다가. 준비하러 가다가 다시 뭐 예, 돌아오고. 취소했다는데요? 이게 아닌가 벼 그래갖고 다시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이 정권부터 팽당했는데 예. 내가 너희들한테 충성할 게 뭐 있냐. 나는 지금 그다음에 뉴욕타임즈가 뉴욕타임즈에 뭐 돈을 썼는지 어쩐지 뉴욕타임즈가 주자 6명 하는데 황교안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래요? 그건 뉴욕타임즈 기사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자기 대선 주자 6명한테 황교안을 놓았어요. 꼭 반기문 황교안. 꼭 들어가야 되지, 황교안은. 예. 윤창중까지 같이 집어넣지. 난리 났더만 정운찬도 무슨 대선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천정배 의원도 했고. 아, 했어요? 예. 진짜? 한다 그랬어요. 난리 났구만, 온대. 예. 우리도 합시다. 내일쯤에. 아무나 아는구만, 그냥. 아니 그날 지지난주 네. 우리가 이제 24일 날 또 광화문에 가갖고 저걸 하거든요. 네. 근데 지지난주 가갖고 같이 방송 끝나고 네. 뭐 너무 몰려갖고 사진을 못 찍을 정도야.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왜 국회의원 출마 안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요? 곧 대선 출마할 건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피선거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계 없어요. 그냥 출마.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 근데 이재화하고 최강욱은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출마해버려. 예. 황교안 나야말로 진정한 황교안 킬러다. 나 카운터 황교안 파트너다. 대항마로. 대항마로. 대항마가 벼랑간 생각이 안 나고. 황교안이 뛸 때까지 나도 뛴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바디로직. 바디로직.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아,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자, 이재화 변호사님. 예. 이재화 변호사를 보고 최강욱 변호사가 이런 표현을 해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예.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재화 변호사. 아이고. 예. 뭐, 과찬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선배라고 띄워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공부한 정리된 자료를 예. 나한테 보내주면 예. 나는 방송에 나가서 이재화 10배 하는 것처럼 떠든다. 그렇죠. 뻥튀기의 대왕이잖아요. 이런 아니, 그 몇 분에 봤는데 지난번에 의원내각제 예.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완전히 전문가하고 완전히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처럼 잘 하시더라고. 그랬었어요? 우리에서 지금 정봉주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한번 했잖아요. 네. 팟빵에 가서 뻥튀기 한번 더 하고.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는 완전히 박사급으로 쫙 꿰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네. 진짜로? 네. 그걸 또 듣는 당신이 신기하다. 자, 헌재 넘어갔어요. 예. 일단 먼저 관점 분석을 좀 해야죠. 그렇죠. 지금 촛불 시민들은 예. 헌재에서 가능한 빨리 빨리 해라. 이 인용 결정을 해달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예.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요구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첫 관문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죠. 첫 관문이 뭐죠? 지금은 어쨌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고 예. 검사로 이야기하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소를 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사건이란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소송 대리인을 다 선임해서 지금 답변서를 다 준비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 박근혜는 예. 그 쉽게 얘기하면 피고인 박근혜는 자기를 변호할 변호사들을 다 임명을 했고 이미 재판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재판 준비를 끝냈는데 기소한 검사 측은 재판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아니 소송 대리인도 아직 선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예. 단장은 선임을 했잖아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네. 단장하고 주요 팀장급 소송 대리인들은 다 선임했는데 예. 이게 그 야삼당하고 제대로 합의를 안 한 겁니다. 아,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국회잖아요. 예, 당사자가 국회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법 49조에 의하면 탄핵 심판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예. 말하자면 소송의 수행자가 법사위원장인데 예.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소송 대리인 선임권은 내인테 있다.
그럼 내가 더 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예. 그 황교안 친구 하나 나왔네. 원래 친해. 권성동 황교안은. 네. 원래. 둘이 친해요? 네. 그런데 권성동도 저 중앙대 동문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랑. 여기도 그 법률가예요? 검사 출신이죠 권성동. 뭐 뻑하면 검사 출신들이야 그냥. 그래서 사실은 소송 당사가 국회니까 국회의 권한이고 네. 탄핵이 지금 가결한 사람이 정파가 4개 정파가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비박연대가 일부가 가세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야3당도 탄핵 가결하기 전에 협상을 해놔야 되거든요. 소송 대리인권을 위임을 받든지. 근데 가결될지 확신이 없었잖아. 아니, 사실은 제가 그 민주당의 사전에 이게 가결되더라도 예. 이 권성동이가 이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미리 단도리를 쳐놔라 아. 했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죠. 이제 막상 딱 되니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니까 내 권한이다 이렇게 목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목리를 부릴 때 예. 사전에 협상해서 그걸 좀 만들어놔라. 소송 예. 대리인단. 예. 이전에 당신하고 최강 변호사 둘 다 문제야. 예.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됐잖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진즉에 국회에 들어갔으면 이런 여기 갖고 이걸 갖고 떠들겠냐고. 그때 하지만 아저씨가 제일 큰 문제죠. 왜 감옥 가지 진작에 말고. 복권이 됐으면 그리고 진작에 헛소리 안 했으면 감옥 안 가고. 그렇지. 진작에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현재까지 금요일까지 예. 소송 대리인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 단장을 이제 지금 김현장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를 단장으로 맡기고 황정근 변호사를 예. 단장 맡기고 이제 쭉쭉 해서 이렇게 한 7명 정도를 예. 지금 법사위원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쪽에 소추위원도 국회의원 소추위원들도 결정 안 되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변호인들 아직 선임 안 된 상태였죠. 그리고 자칫 잘못해. 근데 이제 황정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아마 선거법을 전문화로 뭐 책도 쓰고 이랬던 변호사예요. 예. 그래서 이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소송 지연 전략으로 주장할 내용을 예.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련 사건이 소송 진행 중일 때 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 규정을 해서 최순실 사건이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재판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국회의 소송 대리인의 단장으로 지금 임명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추 쪽에서는 형사재판 기다려서 미뤄야 된다고 주장했던 자가 단장이 대리인 단장이 돼 있고 방어 쪽에서는 또 탄핵 사유 헌법 법률 위반 충분한다는 선수가 변호사로 추가로 선임됐고 그다음에 민정수석 새로 된 선수는 뇌물죄 적용했어야지 왜 안 했냐고 한 게 민정수석이 되고 그 좌우가 막 피하식별이 안 돼. 이거. 공격수 수비수 공격수가 막 섞여버렸어요. 네, 피하식별이 안 돼요. 자 방금 이재하 변호사가 얘기한 걸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하면 현재 대통령 탄핵 사유 그러니까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등등이 있는데 법률 네. 위반에 관련해서는 네. 최순실이 그 적용된 게 직권남용 강요 예. 이런 게 적용이 됐잖아요. 아니, 최순실은 이게 아니죠. 최순실도 그렇죠. 아, 최순실도 이게 다 적용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재법 51조 규정 이렇게 탄핵 사유에 관련되어 있는 피의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헌재 탄핵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법을 들으면서 이건 좀 중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황정근 변호사가 오히려 우리 쪽 검사 측이 그 대리인단 단장이 돼갖고 그럼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지해 주시죠. 이것밖에 주장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야 노골적으로 못하겠지만 예.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저쪽은 계속 연기하려는 꼼수를 쓸 게 뻔한데 이미 그렇게 꼼수를 쓰고 있죠. 이제 그럴 때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서 부셔야 되거든요. 그 논리를. 근데 대충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예. 그렇게 되지면 어떻게 되냐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리를 빨리 하고 싶어도 예. 보통 이제 이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서 이 주장을 헌법재판소법 51조 주장을 근거로 해서 탄핵 심판을 중지해달라 끝나고 행사재판이 끝난 이후에 예. 심리를 해줘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구인 측의 소송 대리인 우리 쪽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봐요. 예. 그 부분에서 완강하게 그거는 지금 국정의 공백 상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된다. 빨리 재판을 해달라. 신속하게 해줘라.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해야 재판부도 양쪽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뭐 그렇게 하시죠 이래버리면 예. 헌법재판소도 도리가 없어요. 청구한 쪽에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 박근혜 그 변호인들이 천천히 합시다 예. 하는데 이쪽에서도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대답을 그렇게 가능성이 되는 있다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안종범 등의 수사 기록이 이제 탄핵 사유의 증거 기록이잖아요. 증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그냥 오면 그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증거 조사를 해요. 예. 증거에 동의를 다 해버리면 다행인데. 변호인 측에서는 증거에 다 부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대통령 박근혜 측에서는 부동의를 하면 그러면서 정인을 무대기로 신청해요. 한 100명 이상 신청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검찰에서 예. 안종범, 최순실, 예. 정호성. 고용태, 예. 고용태는 아니죠. 정호성. 또 차은택, 정호성 네, 이런 분들을 기소하면서 기소의 사유를 쭉 적었고 국회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갖고 탄핵 사유를 그걸 놓는데 네. 그럼 국회에서 탄핵 사유 그 탄핵 소추안 넘기면서 그 증거 자료를 넘겨요. 예? 이제 그 증거 자료는 국회에서는 바로 안 넘기지만 넘기죠. 검찰권. 검찰에서 검찰에 예, 달라고 그 해서 수사 기록이 뭐 수만 페이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수만 페이지 우리가 증거에 필요하니까 헌법재판소로 넘겨달라. 넘겨줘라. 예. 넘겨주면 그걸 갖고 국회 측 그러니까 예. 청구인 측의 증거 자료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거 이거 보면 탄핵 사유를 다 입증할 수 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증거 목록이 1부터 100까지 쭉 있어. 예. 그럼 이제 박근혜 변호인 측에서 나 그 증거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동의 못합니다 하면 그럼 거기에 거명되어 있는 예. 최순실, 예. 차은택, 예. 정호성 이런 사람들 다 증인을 불렀고 일일이 신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런데 예. 뭐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쓰려고 그럴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럴 그렇게 때 쓰려고 하죠. 무슨 얘기냐 왜 신문을 하냐 이미 증거가 그렇게 서류상으로 충분한데 하면서 우리 쪽에서 싸워줘야 되는데 황정근이란 자는 그렇게 그렇게 싸울 하시죠. 가능성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예.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이명웅 변호사도 헌법재판 연구관 네. 출신인데 여기도 이제 그때 당시 탄핵 소추 전에 그 야3당의 그 재판을 준비하던 탄핵 소추를 준비하던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예. 이 양반도 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씩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뭐랄까 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법원 출신 네. 그 법조인들이 주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소송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부동의하면은 어차피 다 증인신문 해야 되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 탄핵 소추안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 임기를 다 채우고 예. 그다음에 이 그 국민들의 열기는 좀 식어가고 네, 네. 그러면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도 흐지부지하다가 최악의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걸 염두에 두고 꼭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 같지는 않은데 예. 일단 헌법재판소법 자체를 굉장히 축소 해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선배님 잘 아시지만 그게 지금 헌법소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없는 거를 없을 그렇죠. 때 예. 반은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 준용한다고 하는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최순실의 그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형사재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죠. 이 지금 뭐 죄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로 하면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판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 정도 되지면 헌법을 위배했다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 뭐 강요죄라든지 직권 남용죄 범죄의 구성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국정 말하자면 농단. 그러니까 국정의 중단 예. 이런 분들 최소화해야 되고 이 국익 차원에서 나라의 국익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요소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형사재판 하고 같이 하려면 두 개를 나란히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중단하고 기다려야죠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형사재판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예. 얼마의 형을 살리는 게 맞는지 크게 말하자면 두 개의 큰 절차가 있는 거죠. 근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냐 없냐 요거만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판단하는 방식도 형사소송법에서 유무죄를 정하는 식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아까 이재호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헌법의 틀에서 이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하고 같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과 동등한 것처럼 해석을 예, 하려고 한다. 예. 이거는 헌재의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는 것과는 완전히 예.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다. 헌법재판의 속성을 잘 모르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 네. 예. 지금 소송 대리인으로 지명된 이명성 변호사가 지명되기 전에 국회 한 토론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최명성. 최명성. 네. 예, 최명성 최명성. 변호사. 이게 지금 촛불이 꺼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30% 올라가면 탄핵 소추는 기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끌고 촛불이 사그라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지지율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20, 30%는 올라올 것이다. 예. 그렇게 되지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일색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생각하기에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는. 그래서 박근혜 쪽에서는 최대한 늦추려고 그럴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이게 예. 최악의 경우가 이런 거 아니에요. 9명 중에 네. 물론 이제 그 박헌철 임기 이런 걸 다 떠나서 9명 중에 5명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 예. 근데 4명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인정을 했지만 예. 6명이 안 됐으므로 탄핵 소추안은 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네. 최악의 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섯 명이 안 그러니까 되면. 6명이 안 되면 기각 결정이 네. 되는 건데 5명은 탄핵 맞다. 네. 근데 4명 탄핵 아니다 하면은 과반수는 동일하지만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경우의 수가 제일 최악의 수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그래도 과반수는 동의했습니다. 라고 적당히 면피하면서 결국은 탄핵 소추안은 기각시키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1월 31일 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렇죠. 31일 날 만료가 되죠.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돼지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은 권한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총리 대행자가 예. 대통령 대행자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은 사실상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있어요. 네.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건데 지금 황교안 하는 걸로 받고 임명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예. 하고 그렇게 되면 7명이잖아요. 예. 이 중에 2명만 음. 2명만 기각 쪽에 가담하면 예. 전체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2명이 가담하면 2명은 기각. 네. 그다음 5명은 탄핵 인용. 그렇게 하더라도 기각 결정을 해야 그래도 돼요. 기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7명만 남잖아요. 예. 7명이 있어야 재판을 열 수가 있어요. 예. 이거를 이제 그걸 심판 정족수라 그러거든요. 심판 정족. 예컨대 딱 한 명시가 명이 돼 있는 거예요, 법에. 한 명이 몸살 감기가 들어가고 재판 못 나오잖아요. 예. 재판을 못 해요. 심판 정족수가 예. 예. 7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이 몸살 감기가 들어가 아니면 교통사고 났다. 예. 이러면 재판 열 수가 없어요. 법정을 개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그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다 된 3월 13일 이후로 이게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이게 뭐 꼼수가 그냥 첩첩산중이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헌재는 7명으로 심판하는 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3월 13일까지는 어쨌든 결론을 낼 것이다. 예.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일단은 예. 이 심판 정족수라고 하는 부분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 중에 어떻게 보면 강도가 강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가장 높은 건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재판관이 모여가지고 그걸 판단한다? 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금요일 날 수명 박한철 소장이 수명 재판관 그러니까 준비 절차를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쟁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양소송 대리인을 모아놓고 쟁점 정리를 하거든요. 그걸 준비 절차라 그러는데 네, 준비 절차. 준비 절차를 맡은 사람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4명 지정하겠다고 그랬죠? 요번에 3명. 3명만 해요. 예. 네. 그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그 이정미 재판관하고 그 이진성 재판관을 그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을 했어요. 수명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명을 받아 명함. 수행한 명을 받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 예. 재판관을 이야기해요. 준비 절차 재판관이라 그래? 무슨 예. 준비 절차 소위원회 이런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수명 재판관이라고 수명 그래요. 재판관. 예. 수명 재판관, 명을 받아들인 재판관. 그렇죠. 예.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인데 예. 여기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을 넣은 게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죠. 이정미 재판관이 넣은 의미는 예.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의지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그 박한철 소장도 내 임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니 예. 내 최대한 선임자 내가 그만뒀을 때 후임자죠. 예. 헌재 소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아니 대행이죠. 예. 대행이 될 이정미 재판관 당신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전까지는 하는 것이 헌재를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정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이런 함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요번에 보니까 이 준비 절차 기일 전에도 예. 지금 검찰청하고 특검에 예.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미리 했어요. 헌재에서요? 예. 예. 그 부분은 준비 절차 전에도 기록을 먼저 보겠다는 취지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원래 절차대로라면은 탄핵 소추한 측에서 신청을 하고 헌재에다가 예. 그 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을 하고 헌재는 그걸 받아들여서 검찰에다가 기록을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헌재가 재밌는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진행이 끝났다고 했고 그래서 특검으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특검은 아직 준비 기간이지 정식 활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수사 중인 기록은 또 못 받게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 공백기에 우리가 받으려고 빨리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헌재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긍정적 꼼수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헌재는 분명히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예. 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내가 이 대한민국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변호사가 632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변호사가 그러니까 민변 숫자보다는 못하지만 근데 그 중에 내 보면 이 헌재 관련 설명을 제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최강욱, 이재화 이 변호사들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뜨문뜨문 알더라고. 듬성듬성. 그러니까 이 최강욱 변호사는 뭐라 하냐면 1월 31일까지 박한철 소장은 하고 싶어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검사들 이 검사들의 특징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들의 특징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생 히스토리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일반 방송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어도 잘 얘기들을 안 해요.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으로 탄생된 예. 거잖아요. 8천 6월 항쟁의 결과물이죠. 예.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상 깜도 안 되는 거를 한 거고 정치적 쇼로 한 거고. 그때는 무기명을 했는데 또 그걸 기명으로 바꾸자고 김기춘 당시 의원이 개정안을 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뭐 탄핵 사건이라 하기도 못하죠. 2004년. 그게 미력서에 넣기가 못한 건데 이번에는 탄핵 사유가 빵빵한 탄핵 사유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생색내기 아주 좋다고요. 지가 또 재판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역사에 우리 헌법재판소 역사, 사법의 역사에서 길이 빛나는 이름이 길이 빛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역사에 계속 남는 거죠. 그럼. 언제 또 하겠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에 남아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남는 게 아니 이게 인류가 종말을 구할 때 대한민국도 같이 종말을 구하는 거거든. 그 인류가 살아있는 한 이 역사는 인류 최고의 기록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박한철, 한철팍,
영어로는. 근데 본인은 박한철 소장은 메뚜기도 굉장히 한철인데. 메뚜기 한철인데 아 내가 그 얘기하려는데 딱 뺏겼어. 박한철 소장은 네. 임기 내에 진짜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요. 하고 싶어 하는데 박한철 뜻이 있네. 박근혜를 잡을 수 있는 메뚜기 한철 박한철. 그런데 아마 사실은 박한철 소장을 임명한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심적 부담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뭐- 인간들이 그게 어딨어. 그냥 지가 철면 왕 피워. 팔면 되는 거. 임채진은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 임명한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한테 칼을 들이댄 거 아니야. 네.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국민들 권한을 위임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해피한 거예요. 어쨌든 빨리 끝내고 싶어도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면 또 그 판결 내용에 흠집이 생기는 거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탄핵 사유가 하나였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60 며칠. 63일 동안 63일 끌었죠. 7차 변론까지 갔거든요. 예. 그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니까 준비 절차는 진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탄핵소추위원회였잖아요.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이었죠. 예. 청구인 측에 말하자면 검사지. 소추위원회였죠. 예. 그때가 아마 정인을 30몇 명 신청했는데 예. 재판부가 다 잘랐지. 기각하고 4명만 채택을 했다고요. 네 명만. 그러니까 그때는 탄핵 소추 사유가 뭐였었어요? 아니, 선거법 위반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법적으로 중립의 의무 예, 위반.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 뭐 열린운동을 도와주고 싶다 예. 이렇게 발언한 거. 거기다 격가지로 무슨 측근 비리가 있네 뭐 이런 것도 좀 집어넣는데 예, 다 사유가 안 되고 제가 보기에 그때는 역사상 처음 있는 대통령에 네, 대한 탄핵 탄핵 소추안. 심판이기 예.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게 관행으로 관례로 남으니까 예. 좀 신중하게 가는 면인데 그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때 이제 판례로 자기들이 왜 어떤 정도가 됐을 때 탄핵 소추가 된다라는 것도 정리를 해놨잖아요. 예. 기준을 정립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길은 어느 정도 뚫려 있고 그때 지금 그러면서 그때 분명히 놓은 게 뇌물 수수. 그렇죠. 예. 뇌물 수수죄를 딱 명시해놨단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뇌물 수수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아니, 신임을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고 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해야 된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되질 때 파면 탄핵이라는 게 파면이거든요. 예. 파면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위반하기는 했는데 경미한 거다. 그렇죠. 말하면 교통사고 중에 신호등 위반 정도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은 탄핵감이 안 된다. 이래서 기각한 거죠. 몇 대 몇으로 기각이 됐어요 그때는? 안 그때 나왔죠, 그게. 안 나왔는데 예. 후문으로는 그 중에 이제 꼴통들 한 2명 정도는 또 뭐 인용을 탄핵해야 하자.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7명이 기각 사유의 뜻 예. 기각을 밝혔고 그러면 뭐 압도적으로 기각이 된 거네요 그때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아주 이제 참 아주 극우적인 그 사고를 하는 재판관들이 한 몇 명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지점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요. 예. 아까 우리가 잠깐 지적했다 나오는 건데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도 3월 13일까지가 임기인데 만에 하나 그걸 넘어가게 되면 황교안 권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황교안 지금 권한 대행은 예. 또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예, 임명할 임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쪽의 전략에 따르면 임명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예. 박한철 씨는 지금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고 예. 이정미 씨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잖아요. 이용훈 전임 대법원장이었죠. 근데 이걸 황교안이 지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할 수 있지 한 명은 대통령 몫으로 있었던 거. 아, 대통령 몫으로 있었던 거. 예.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다 되면 이정미는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원장. 예. 양승태 대법원장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 정권으로부터 민간인이 아니라 사찰당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사찰도 이거는 등산 간 거. 헌법에 예. 그렇게 대법원장 몫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가 뺏어올 수도 없어. 그렇지. 예. 할 수 있으면 박한철 소장 한 명. 한 명 정도예요. 대통령이 임명했던. 예. 그런데 그 권한도 우리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절대다수가 해석은, 예. 절대다수가 그것도 안 그것은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상권 분립의 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예외적으로 원래가 대통령은 뭐예요?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눠주면 누군가를 통할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거를 옛날 우리 이제 헌법에 보면 영도자의 지위에서 그래서 임명을 하는 거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 행위 중에 아주 적극적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도자의 지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대행은 소극적인 행사만 하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현상 유지적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 해야지 적극적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바로 적극적이고 그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해당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이 없다. 부분에 대해서 임명할 수 있다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헌법학자는 없죠. 없죠. 예. 만약에 이걸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황교안이가 지 맘대로 개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예. 이론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야 아니, 돼요. 그 그러니까 안 황교안 되는 거죠. 이거 겸수평가도 행사할 수 맞아, 있지. 맞아. 만약 이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황교안이 지 맘대로 사면복권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 그 그렇죠. 황교안 지지. 그리고 설령 사면복권 시켜줘라. 황교안이 월권 행위에서 지명을 하더라도 예. 국회가 동의를 안 하고 또. 국회가 동의하겠어요. 예. 국회가 동의해야 임명할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헌재 재판관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지명하고 예.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죠. 예.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권한대행 입장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우겨서 누구를 지명한다거나 이러면 예. 탄핵소추 사유로 삼을 수도 있어. 네가 뭔데 그거를 하냐고. 예. 그 탄핵 곱빼기 한번 하자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잘 정리해온 이지아 변호사. 예. 좋은 자료 잘 정리해왔고요. 광고 듣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 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세월호 참사. 벌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 가족들의 곁을 함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세월호 가족 지킴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후원으로 가족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후원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자, 다음 쟁점이 이거 참 궁금한 거예요.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대통령 사임이 가능하냐? 네. 야, 이거 아주 섹시한 주제야. 예? 예. 내가 다 찾아봤어. 난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볼게. 그 광화문의 광장에서 그 촛불을 들고 온 시민들은 예, 즉각 퇴진. 즉각 퇴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즉각 퇴진이야말로 헌법 유린한 것이다. 예.
문재인 그 전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오히려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역공을 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국회법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예. 국회법 132조의 규정에 보면 그 인간이 뭘 보겠어요. 뭘 보기는 알겠어. 그냥 그 단식한다고 일주일만 픽 쓰러지고. 국회법 132조 2항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명권자는 피소추권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아니 그걸 조금 더 이제 그 길게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야.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는 그러니까 그 헌재 송달된 거죠. 네. 헌재 송달된 때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피소추자는 박근혜거든요. 그렇죠. 네.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피소추권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예컨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라든지 장관이라는 것이 이제 예. 여기에 해당되죠. 그렇죠. 무슨 대법원장이라든지. 예. 그리고 근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가 사퇴를 하면 아무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사임은 가능하다는 게 통설이죠. 우리 헌법학자나 뭐 정치학자들 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들이 이제 우기는 거죠. 예. 뭐 해임을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는데 해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다.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개소리죠. 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딱 적절한 소리예요. 그런데 적절한 그 수준의 그 입에 그 수준에 맞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또 궁금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탄핵 소추안이 지금 가는데 탄핵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역사상 쪽팔림의 극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헌재에서 사전에 정보가 빠져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늘아래 비밀이 없는 거거든. 네. 딱 보니까 이게 탄핵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 같아. 네. 그럼 그 전에 사임을 하면서 네. 자, 나 이제 그만뒀으니 네. 탄핵 소추안 이 심리하는 것을 중지해줘라. 네. 난 스스로 사임하지 않았냐. 그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둔다면 또 인지상정에 네. 이 정에 끌려서 야, 그거 그만뒀는데 이제 탄핵 소추안 그만하지. 네. 이렇게 갈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국가 뭐 이른바 원로라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전직 의장들이나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이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정에 그 끌려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외국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둬도 탄핵 소추안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이 중간에 사임을 하면 예. 또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이끌어내 가지고 예. 예를 들면 플러스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구속 기소를 안 하고 외국으로 망명하는 형식으로 가서 뭐 이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안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불가능해졌더라. 요새 보도를 보니까. 외국에 호텔에 가서 살아야 될 텐데 가면 또 변기 뜯어내라 무슨 수도꼭지 바꿔달라 그 지랄 한다며. 예. 커튼 쳐놓고 무슨 불 달아놓고 화장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누가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아니 그것 때문에 안 받아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 호텔에 요즘 한국 관광객들이 많았고 한국인이 있는데 그 전 세계 호텔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이 미건수 회원들이에요. 그래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여기 그네 누나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다 가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 마늘 주사를 못 받잖아. 아, 외국에서 못 맞아요? 마늘이 그냥 안 놔주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그건 동남권에 마늘 있는 거. 들어가서 마늘 주사가 아니고요. 그거는 마누라가 놔줘서 마늘 주사다. 주사 맞고 나면 입안에서 마늘 냄새가 난대. 그래서 그래? 마늘 주사인데. 아, 그래? 예. 그 무슨 건강 주사인가 보지? 예. 피로 회복 뭐 이런 거 좋대요. 그래요? 뭐 그런 것도 다 알고 근데 그래요? 하여튼 다시 모르는 게 뭐가 있어? 이론으로 돌아가자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쟁점은 그거예요. 이제 사임을 해버리면 탄핵 심판을 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관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관둬버렸으니 그러면 뭐 탄핵을 심판의 계속 대상이 하냐. 없어진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법리적인 얘기인데 헌재가 그거에 관해서 과거에 다른 사건
그러니까 이런 같은 논리의 맥락에서 낸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이익이 있을 때는 그렇죠. 예,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심판의 탄핵 이익이 있을 때 그 퇴직 말하자면 파면이거든요. 예. 탄핵이란 것은 우리 파면. 공무원들의 파면하고 파면이죠. 예, 예. 동일한 건데 공무원들이 그냥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만두면 연금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파면돼 버리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대통령도 그냥 사임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예우에 받죠. 관한 법률에 예. 따라서 상당한 그 혜택을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때 월급의 95%를 받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도 70%, 예. 유족이. 70% 유족에 이제 뭐 예컨대 그 부인이 예. 70%의 연금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그만둔 이후에도 그러니까 비서관들 비서관 3명. 3명을 두고 운전기사를 1명을 그거 국가에서 갖고 쥐새끼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예.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국가에서 대주거든요. 예. 그런데 그 MB는 지금도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지금 전두환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경호만 받고 있죠. 경호. 그렇죠. 경호만 받고 있고 경호도 바깥에 경호만 하고 있어요. 예. 그 이명박이는 지금 외국 다니고 이러는 것도 다 나라에서 돈 내주는 거라고. 그렇죠. 그 법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만두면 예. 본인이 사임을 하면 그렇죠. 네. 사임을 하면 연금도 받고 예. 방금 얘기했던 경호원 예. 무슨 비서관 운전기사 이런 혜택을 다 받는데 사임을 하면 이명박이 되고 탄핵당하면 전두환이 되는 거야. 아, 지금 네. 전두환 다 받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 경호만. 예. 그 전두환 왜냐면 갈 때 경호를 하니까 보통 이런 연금 혜택 이런 것도 받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 즉 파면이 되면 예. 이런 걸 다 못 받고 그냥 예.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경호만 받는다. 근데 경호는 한 10년 동안 반드시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 들어갔는데 경호를 안 해줄 수가 없나? 자동 경호가 되죠. 자동 경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도소 가면 10년이 아니에요. 왜요? 45년은 살 거예요. 뇌물죄 적용되면 뇌물죄 800 몇십억 예. 그의 뇌물죄면 한 45년은 살 거예요. 아이,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수명이 있잖아 인간은. 아니 이제 무덤에서도 살아야지. 유기징역으로 굳이 한다면 45년이고 예. 무기징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또 이렇게 그 감옥 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 40개 교도소에 제 나발이 또 이 조직 어깨들이 쫙 있잖아요. 가서 잘 이제 하겠지. 뭐 거긴 주사를 못 놔줄 텐데. 주사 놔주죠 거기서. 예. 아니, 이제 드라마만 보게 해주면 되지 뭐. 예. 그래서- 드라마도 KBS 거 아니고는 못 봐요. 예, 그렇더라고요. KBS 거 편집해갖고. 그래서 탄핵 결정을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되고 예. 탄핵 결정을 할 이익이 있는 거죠. 예. 이익이 때문에 탄핵 결정을 해야 되고 예. 탄핵 재판은 계속 돼야 예. 된다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사임을 하더라고 할지라도 예. 이것은 분명히 탄핵된 것과 사임한 것에 이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계속해서 그렇죠. 탄핵이냐 아니냐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예.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 과연 이자가 연금을 다 받는 게 맞냐 아니냐를 예. 판단할 실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연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국민이 주는 국가가 건데 주는 세금으로. 건데. 예. 그렇죠.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세금 그렇죠.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왜 거기다 써요? 우리 세금을 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상급식. 교도소 무상급식.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무상급식은 해드려야지. 해야지. 사람을 굶겨줄 수는 없잖아요. 삼시세끼. 삼시세끼. 우리 오늘 방송이 좀 잔인하다. 거기 또 밥만 먹으면 소화 안 되고 그러니까 추력도 시켜주고 그렇죠. 운동도 시켜주고 다 그다음에 해줘야죠. 그러면 몸 아프면요. 의무과에서 아니, 맞아. 다 출연도 해주고. 시켜줘. 목욕도 시켜주고 일주일에 한 때로는 번씩 때도 밀어줘요. 네. 옆방에서. 아, 때는 밀어주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왜? 그건 불법이에요. 미용에 해당된다. 아, 교도소에서 같이 목욕하면서 이렇게 때 밀어주잖아요. 네. 교도가 그걸 못하게 해야 돼, 늘. 아니 이제 그러다가 긁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자기들 책임 있으니까 그런 그렇구나. 거죠. 그래서 내가 옆에 그 우리 같이 있던 애한테 등 밀어달라니까 밀어라. 예. 나한테 충성을 다했던 애인데 등 밀어달라는데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교도소에서는 서로 몸을 밀어주는 문화가 없는 거야. 네네. 이거는 교도관들이 불법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등 가려서 죽는 줄 알았어, 1년 내내. 이게 그 홍보를 할 때는 몇십 명씩
그대로 넣어버리잖아요. 예. 목욕탕에. 그거를 이제 한 37도나 8도를 하면 오래 한다고 42도로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 42도를 하면 뜨거워서 그냥 빨리빨리 나오니까. 1분 만에 나와요. 근데 독거를 하면 따로따로 한 명이 개호를 하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독거를 하면 등을 밀어줄 사람 없으니까. 그래갖고 벽에다 복북 밀었다니까.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 30cm 줄자 샀거든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부러져. 왜 등극 다 뚝 부러지고 등극 다 뚝 부러지고.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탄핵 소추안은 본인이 사임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심리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 자,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특검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냐. 즉 특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수사하지 않은 게 뭐냐면 뇌물죄. 7시간. 그다음 그 세월호 7시간. 근데 이게 탄핵 사유에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특검에서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기소가 있어요. 기소가 있을 때 이것을 할 것이냐. 예, 예.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게 궁금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전혀 수사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 사명인데. 예. 헌법 전문에 나와 사명이고 있잖아요. 예. 기본 사명 아니냐. 세월호 7시간 동안 애들이 생태 같은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뭐 했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예. 이것에 만약에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뭐 예컨대 성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미용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방치를 했다. 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아마 청와대도 그걸 숨기고 싶어 해서 지금까지 계속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것은 그때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느냐. 그것을 아니면 하지 못했느냐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상당히 취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안 해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로서 임명하지 않았지만 3명의 자원 검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호영, 안민석, 주진우. 그리고 거기서 곁다리를 슬쩍 껴오는 게 이상호. 그래서 이 4명의 국민 이 수사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자 변호사가 찾아온 건데 헌법 전문 중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게 대통령이 지켜야 될 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2004년 5월 31일 날 납치된 사람이 있어요. 이라크에서. 누구죠? 김선일 씨. 그렇지. 이게 포털 바로 나오잖아요. 김선일 씨. 저도 알아요. 저도 기억해. 우리 이거 찾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갖고 그래 이신일인지 최선일인지. 근데 이럴 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누구한테 납치가 됐냐면 이 사람 그 김선일 씨가 오래됐지만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야 되잖아요. 알 타우히드 왈지하드 유일신과 성전이라고 하는 저항 세력에게 납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뭐 동영상까지 나왔잖아요. 참수를 당했단 말이에요. 목이 잘려오는. 그럴 때 박근혜가 그때 당시에 의원신문에서 야당 대표로서 뭐라 하냐면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다. 바이 박근혜 아니죠. 최순실. 그런 그가 이걸 갖고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곤두에 빠뜨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우리나라 영해에서 벌어진 것도 어떻게 못하고서 지금 저렇게 잘했다고 뻔뻔하게 있는데. 아니 영해에서 못하면 괜찮은데 그날 울면서 그 반응 엄청 좋았어요. 하호영 막 씹던 인간들이 그때 방송 나가면서 하호영이 85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울먹으면서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가족들 예은 아빠 유경근 씨가 그 시간 안에 정말 머리만 만졌냐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나도 하지 않았냐 보고라도 받고 뭔가 지시라도 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김장수 국방장관이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안보실장이 금요일 날 그 청문회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가
10시에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예. 집무실에도 사람 보내고 관저에도 사람 보내고 뭐 들고 뛰었대잖아. 들고 뛰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그게 전달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봉근이한테 주고 정호성한테 주고 하나씩 주긴 안보실장이 했는데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화 연락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섹시하게 쳤어. 김장수 잘했어. 그러니까 도대체 네. 어디서 무슨 짓거리 했는지 본인이 지금도 못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더라. 그 어떤 기자가 누가 그 얘기를 해요. 네. 자꾸 사람들이 그때 뭘 했는지 주사를 맞았는지 성형시술을 받았는지 그냥 프로포폴 맞고 자고 있었는지 이거를 따지는데 제발 그거 따지지 마라. 네. 그러니까 숲을 네.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쪽에서 우리는 이건 뭘 했다 네, 이야기해야 그렇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압수수색 되지면요. 그 진실은 어느 구석에서도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압수수색 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며칠은 모면할 수 있지만은 진실은 저는 어느 한 구석에 묻혀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지금 조금씩 다 드러나잖아요. 예. 거짓말이 다 들통 나고 있잖아요. 나는 그 국정조사에서 그거 보고 그다음 김장수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아주 그냥 한 방을 제대로 해요. 또 한 방에 있는 분이야. 비아그라 하면 먹고 꽃꽃장수인 줄 알았더니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세월호 노래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합창처럼 네, 부르는 처음에. 거. 예. 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네. 이게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7시간 가뒀던 이 어둠은 작은 빛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빛을 또 누가 놨냐면 하호영이 놓은 거야. 가장 근접해서 밝혀낸 거예요. 어쨌든 1시간 반은 뜯어낸 거예요. 그 중에. 네. 남은 5시간 반 동안.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머리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른 사람들 많아요. 네. 네. 그렇더라고. 자, 그 머리도 나왔지. 예. 밥 먹은 그다음에 것도. 약품들, 예. 여러 가지 약품들이 다 나왔잖아요. 예. 저는 이 사실은 우리 헌법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생명권이잖아요. 예. 우리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 규정에 생명권이 포함되어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예. 저는 대법원 판례 중에 다른 것들은 별로인데 이 생명권에 관한 개념 정리가 잘 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예. 대법원 판례 67도 988. 예. 그 중에 한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전 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 엄숙한 것이다. 예. 그리고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철학적 얘기 들을 때마다 네. 가슴이 뛰어. 그러니까 어. 이 정도로의 생명권이 소중한 것이고 예. 대통령이 제1사명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거다. 지키는 거죠. 예. 이것을 부주의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사실은 눈 감아 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 밑에 수많은 안보실장도 있고 수많은 비서진들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예.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수백 명을 수장시킨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을 떠나왔고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는 정권 교체되고 나중에 사면 이런 이야기 다시는 하면요. 나는 그 대통령을 나는 또 탄핵시켜야 된다고 봐요. 아니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권 교체돼서 네.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시인이며 철학자 네. 장 아메리. 어설픈 용서와 관용은 더 큰 악을 만들어주는 토양을 제공한다. 우리 역사가 용서하지 마라. 그럼 관용하지 마라. 거대 악이든 작은 악이든 반드시 악은 심판받고 처벌받는다는 역사적 흔적을 남겨라. 근데 그걸 무슨 사면을 해요? 그래야 역사에 악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참 이거 그래도 전국구 하면서 전국구에서 참 다행히 하는 게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세월호 2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그럴 때 세월호 얘기하면
다운이 한 3분의 1로 줄어요. 그 내가 속상하고 이재화 변호사한테 전화했고 야 이거 다운이 3분의 1로 주는데 이거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잊냐 그러면은 아침부터 그 슬픈 얘기는 듣기가 싫어요. 그럼 나도 그건 늦게도 밤에 들어요 그러더라고. 이 인간도 어찌 보면 그때 배신자였었던 것 같은데 살짝. 아니 이제 아닌가? 사실은 예. 아침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하루 종일 힘들어.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예. 사실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너무 가슴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못 듣는 거지 참아. 난 지난번에 하호영 나왔을 때 가장 슬픈 하호영 표현이 그날 기사를 쓰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감정이 고장났습니다. 아, 이 얘기를 듣는데 내가 평소에 하호영 미워했거든. 아, 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 건 자꾸만 가리고 어? 그리고 반문이라고 너 반문에 선두주자 지금 누가 부릅도 그냥 들이댐비고. 근데 그날 하는 걸 보고 내가 아, 이 하호영이 역시 전주 사람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감정이 고장나서 못 들었을 뿐이지 사람들이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왜 혼자 울라 그래 또 벼랑가네? 이 먹갈치도 나는 또 감정을 잡네. 벼랑 오래간만에 와서. 광화문에 네. 모임 100만, 170만 네. 이 사람들의 기저에는 세월호 학생들의 그 슬픔이 다 묻어 그럼요. 있는 거거든요. 네. 기저에는. 그게 시작이었죠. 예. 결국 이 탄핵과 이 시민혁명의 네. 시작은 세월호였고 예. 그래서 그 중간 우여곡절 속에서 세월호가 숨는 듯 했는데 마지막 또 결론이 세월호야. 그러니까 세월호 아이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되살아나는 마른 잎 다시 살아나.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될 때 네. 세월호 그 요격 유가족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던 거 아닙니까? 울었어요 다. 아, 네. 울면서 환호하고 예.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측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최강욱 이재화 최강욱 이 전문가들의 마지막 탄핵 결정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저는 뭐 일각에서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 내인 1월 말까지 예. 탄핵 결정할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변론 절차는 6-7번은 최소한 가져야 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소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했듯이 예. 7차쯤 한다 그러면 63일. 예. 그럼 적어도 60일, 2달 안에는 끝낼 일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보다 사실은 사안 자체 탄핵 사유가 많은 거는 사실이고. 그러나 더 깔끔하게 명확하잖아요. 그래 단지 이제 그때보다는 또 이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13가지 크게 보면 가지수로 보면 18가지 탄핵 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부분은 다 입증돼지고 입증이 안 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태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1사유, 2사유를 나눠서 심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심리를 하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를 하면 집중 심리를 할 것이다. 그렇죠. 국정 중단이 됐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황교안은 대통령인 것처럼 날뛰고 있고. 그렇고. 박한철 입장에서 동기이긴 하지만 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황교안이 저 미쳐 날뛰는 꼴은 보기 싫을걸. 꼴 보기 싫죠. 또 같은 계통인데 박한철은 그냥 낙지머리로 다니는데 또 황교안은 그걸 또 듣고 다니잖아. 아, 그러니까 같은 낙지예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는 멀쩡하던데? 앞머리 가발설이에요. 아, 그 가발이 그래? 검찰의 고위 간부가 그러더라고. 앞머리 가발이다. 오, 그럼 박한철 입장에서 열받죠. 더 열받겠네. 나는 낙지인데. 그리고 황교안은 그 박한철은 이번에 탄핵 소추 제대로 하면 내 무료로 풍선교 해갖고 1년 안에 머리 다 나게 해줄 거야. 그래서 하여튼 본론은 돌아가면요. 이게 본론이에요. 풍선교.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9명이 다 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최소한 8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으로 들어간 것은 이정미 재판관 임기 내에서 판단하려고 대충 수명 재판관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임기 전인 3월 초에는 선고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 수사도
2월 25일 전후로 갖고 맞춰지거든요. 네. 그럼 뭐 특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런 핑계도 이제 못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까 그 부분 좀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 뇌물수수 부분에서 그 부분이 뭐 대가 관계가 있는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일일이 형사사건에서는 따지지만 예. 지금 아까처럼 아까 K스포츠나 미래재단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강압적으로 돈을 받았다. 예. 그럼 포괄적으로 판단한다.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아까도 이 판단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형사소송법 예. 그러니까 형사 사건 따지듯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이게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걸 그렇죠. 포괄적으로 따진다. 네. 그러니까 예. 그 특검은 이제 탄핵 이후에 예.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뇌물, 근데 직권 남용이면 5년 이하의 형량이니까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거든요. 뇌물이 800억, 900억 되지면요. 45년. 최소한 45년이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죄지을 만큼 형사처벌을 추궁하느냐의 문제고, 예. 이 문제는 그래서 그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갖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특검이 예.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할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예. 그럼 최강욱 변호사도 예. 3월 초설. 예, 저도 뭐 동의하면서 예.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헌재가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 출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 절차를 3명의 재판관한테 맡겨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고요. 다른 사건들을 지금 일체 뒤로 미루겠다는 거예요. 요거만 하고. 예. 그러면 헌재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컨센서스가 있다고 봐요. 예. 이거는 하자. 예, 준비 절차를 통해서 또 그리고 헌재도 충분히 소송을 그러니까 지휘하는 입장에서 저쪽의 지연술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준비 절차 과정에서 다 잘라내지 않겠어요? 필요한 예. 증인은 이 정도만 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쟁점은 요거를 할 거다라고 할 것이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대의 명분인데 예. 헌법을 수호하려면 국정 공백 상태를 방치하는 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요. 그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길어지면.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넘길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럴 가능성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촛불이 완전히 사그러지고 어버이연합과 박사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반을 넘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에 대한 찬양론과 동정론이 다시 또 나라를 지배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자기네가 안 한다 그러고 빠지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지연시키고 하겠지만 예. 지금 봐서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예. 아니, 3월 초에는 분명히 나올 그럴 것입니다. 가능성을 내가 또 덧붙였고 하나 더 해주면 그렇게 박사모가 과반수가 넘게 되기 위해서는 전국구가 새누리를 지지해야 돼요. 네.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실은 방심할 수가 없으니까. 방심할 수 없죠. 그래서 촛불은 꺼지지 않고 더욱더 강렬하게 예. 주말마다 나와야 되는 눈을 거죠. 부릅뜨고 예. 지켜봐야죠. 국민들.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 우리가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 크리스마스 이브죠. 24일. 네. 제가 TBS 방송과 함께 예. 예. 오후 4시에 또 또 5시간 내지 7시간 광화문에서 이야. 생중계로 진행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고 그날 막 파티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재밌어. 온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서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하자. 연인들이 또 광화문에 다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뭘 새겨야 되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탄생하는 이 순간을 즐기자. 헌재의 탄핵이 가결되고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축복을 하자. 얼마나 재밌어요. 아주 성스럽고. 훌륭한 컨셉이네요. 예. 그리고 또 정봉주 출소. 예. 아, 맞아. 그날도 출소. 그날이지. 그러면 예. 그 4년을 예. 기념하면서 몇 주년에 몇 4주년. 시간 잘 안 간다. 잘한가? 이제 4년밖에 안 돼서 10년, 그러니까. 6년 남았네. 예, 알겠습니다. 24일 날 여러분 광화문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탄핵 소추 헌재 가장 잘 정리했어요. 정말. 예. 정리한 우리 이지아 변호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